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대한민국에서 디자이너로서 좀 살아남기 힘든 이유, 나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로는 미적 가치에 대한 인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 뭐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미적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보고 이쁜 제품을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와 이쁘다 라고 했는데 그 제품의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러면 뭘 봐요? 이제 브랜드를 보겠죠. 어디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브랜드조차도 내가 모르는 브랜드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제품은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싼 약간 좀 이런 제품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그 근거로 이 제품의 뭐 재질이나 뭐 공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시겠죠. 근데 그런 가격, 터무니없는 가격, 높은 가격들과 뭐 이런 것들을 책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디자인에 대한 비용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 디자인은 이쁘고 안 이쁘고 맨 처음에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탄하고 우와 이쁘다라고 해놓고선 이게 가격이 비싸지면 그 디자인에 대한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재료가 어떻고 이거에 대한 공정이 어떻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미적 가치에 대한 그 인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비싼 그런 가구들을 취급하는 프리미엄 이케아 같은 느낌의 편집샵을 리뷰하는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블로그를 좀 돌아다니면서 글을 읽다가 엄청 감명 깊은 그런 글을 읽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유럽인들은 가구를 살 때 뭔가 유행하는 그런 제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서 가짜를 산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고, 만약에 너무 비싸면 그 가구를 사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돈을 모아서 결국 그 가구를 사고 정말 그 가구의 디자인과 기능을 다 만끽하면서 잘 아끼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읽으면서 와 진짜 이렇게 내가 만든 디자인 제품을 누군가가 이렇게 10여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살 정도로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인정을 해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성에 대한 인정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선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다중아, 디자이닝 본 거 같니? 라고 해서 제가 이러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혼자 속으로는 생각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 나온 결론이 디자인은 뭔가 창의적인 것과 심미적인 것 그리고 기능적인 거를 복합적으로 좀 조화롭게 잘 만드는 작업이 그런 게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작품들을 보면 심미적으로 창의적이긴 한데 기능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작품이 한국에서 나왔어, 그러면 기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쁜 쓰레기 소리 듣고 그냥 사라졌을 텐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기능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그 창의성이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인정을 해주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어떤 그래픽 디자이너 분이 취업을 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됐대요. 근데 그분이 디자이너들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그런 세계적인 사이트에 자기의 포포를 올렸는데 그 포포를 보고 세계적인 기업, 해외 외국계 기업에서 그분을 러브콜을 해서 그분이 거기에 취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분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한다거나 취업을 하기에는
디자인 역량 이외의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세계적인 창의성을 가진 사람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드로잉을 한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자기의 창의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듯이 당연히 디자인 역량 이외의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요구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디자이너를 상업적인 작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디자이너보다 작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이걸 작품으로 보게 되고, 작품으로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컨셉은 무엇이었고 이걸 디자인한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겠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디자인 제품에 대한 창의성이나 뭔가 심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정말 디자이너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일을 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되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면 정말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